지금 장은 넓게 사는 장이 아니에요. 반도체를 놓치면 지수가 올라도 계좌는 조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래곤 불리온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더 좁아졌습니다. FOMC 이후 금리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기업을 걸러내는 필터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적자 성장주, 소형주, 순환매 후보를 넓게 사는 장이 아니라 실적이 바로 보이는 AI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리는 장이에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필터를 거의 다 받아내고 있어요. 지수가 강해 보여도 이 두 종목을 빼면 체감 수익률이 훨씬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싼 종목을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시장이 이미 돈을 몰아주는 섹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진입 타이밍을 고르는 게임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무조건 추격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자산과 좋은 진입가는 달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기축이라는 판단은 유지하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40원 위로 튀거나 국내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지금은 용기보다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반도체 쏠림이 왜 더 강해졌는지. 둘째, 한국 주식에서 환율과 금리가 왜 조정의 방아쇠인지. 셋째, 코인과 다음 사이클 후보인 전력망 소프트웨어는 언제 봐야 하는지입니다. FOMC 이후 시장은 안도와 부담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연준의 발언권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미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해석은 증시에 우호적이에요.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 차이를 놓치면 장을 잘못 보게 돼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투자자는 참을성이 줄어들어요. 미래에 언젠가 좋아질 기업보다 지금 매출과 이익이 보이는 기업을 먼저 봅니다.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산업인지 AI 인프라 병목을 직접 해결하는지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반대로 기대만 있는 소프트웨어, 순환매를 기다리는 중소형주, 실적이 아직 약한 성장주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장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장을 브로드 랠리,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오르는 장으로 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구분은 밸류에이션 흔들림과 주도주 훼손이에요. 금리 부담 때문에 며칠 흔들리는 건 좋은 주도주에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AI 반도체 주도주가 실적 신뢰, 거래 대금, 정책 모멘텀을 동시에 잃는다면 그때는 방어가 먼저예요. 지금까지는 첫 번째에 가깝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한국장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문지기입니다. 두 종목이 버티면 코스피 이야기가 이어지고 두 종목이 동시에 무너지면 지수 전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은 업종을 넓히기보다 중심을 좁혀보는 게 낫습니다. 보고서의 현재 가격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35만 4천 원, 전일 대비 2.34%입니다. SK하이닉스는 276만 4천 원, 전일 대비 플러스 2.94%입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시장은 더 선명한 AI 메모리 레버리지를 주는 쪽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코스피는 9,052.42, 전일 대비 0.13%로 기록돼 있고 코스닥은 966.59, 전일 대비 3.43%입니다. 여기서 숫자의 절대 수준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시장은 넓은 위험 자산을 똑같이 사주지 않습니다. 대형 반도체와 나머지 종목의 체감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 대금과 외국인 수급이 무너지지 않는지부터 봐야 돼요. 낮아진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가격이 내려왔는데 수급도 같이 무너지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경고일 수 있어요. 미국 반도체는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인텔, 샌디스크, 마이크론, 암, 엔비디아 공급망, 메모리 사이클 관련 종목까지 비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선택지가 좁지만 미국은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갈아탈 자리가 더 많습니다. 이 차이는 조정장에서 특히 중요해요. 특정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거나 단기 수급이 붐비면 미국 시장에서는 다른 실적 기반 반도체로 돈이 이동할 수 있어요. 메모리 가격이 좋아지면 마이크론과 한국 메모리 대형주가 같이 봐야 할 대상이 됩니다. AI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 엔비디아와 공급망은 계속 기준선 역할을 해요. 다만 AI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시장이 사는 건 라벨이 아니라 증거예요. 실제 주문, 마진, 정책 지원, 공급망 병목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AI라고 말하지만 실적이 약한 기업은 금리 부담이 생기면 먼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볼 때도 미국 반도체를 같이 보셔야 돼요. 미국 반도체 주도주가 버티는데 한국만 환율 때문에 눌리면 그건 분할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 반도체까지 거래 대금과 실적 신뢰를 잃으면 한국이 싸 보여도 공격적으로 살 이유가 약해집니다. 한국장의 진짜 압력선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보고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27.0원, 전일 대비 0.1원입니다. 하루 변화폭은 작지만 1,530원 안팎이라는 레벨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 수입 물가, 국내 금리 인상 압박이 동시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40원 위로 올라가고 국내 금리 인상 가이던스가 강해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큰 거래대금으로 밀리는 경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한국 주식은 단순한 눌림목이 아니라 방어 구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조합도 분명해요. 환율이 1,530원대에서 안정되고 국내 금리 압박이 더 세지지 않고 반도체 대형주가 매물을 소화하면서 거래대금을 유지하는 경우예요. 이때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분할 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테마와 환율 차트를 따로 보면 안 돼요. AI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맞는 방향이어도 원화가 흔들리면 한국 주식의 진입가는 나빠질 수 있어요. 좋은 테마를 맞히는 것보다 그 테마를 버틸 수 있는 가격과 환율 조건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코인은 이번 장에서 주도 자산이 아니에요. 보고서 기준 비트코인은 62,386.98달러, 전일 대비 0.78%입니다. 이더리움은 1,686.03달러, 전일 대비 1.47%입니다. 이 숫자는 투기 유동성이 강하게 돌아왔다는 신호로 보기 어려워요. 달러 유동성과 위험 선호가 살아나는 건 코인에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흐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상승으로 곧장 이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지금 코인은 주식의 반도체처럼 명확한 주도 신호가 약합니다. 그래서 코인 전체 유동성으로 단순 연결하면 위험해요. 지금은 BTC와 ETH가 먼저 방어선을 회복해야 돼요. 비트코인은 62,000달러대 방어가 중요하고 이더리움은 1,700달러 부근 회복을 봐야 돼요. 이 두 축이 약한데 알트코인만 먼저 튀면 그건 브로드 리스크온 신호라기보다 단기 투기일 가능성이 커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코인 비중을 낮게 두는 게 맞아요.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선순위는 반도체 실적,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입니다. 코인은 그 뒤에서 방어선 회복을 확인한 다음에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아요. 오늘 시황에서 반도체가 중심이지만 다음 후보도 미리 봐야 돼요. 보고서는 다음 구조적 주도 섹터로 전력망과 소프트웨어를 제시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는 모두 전기를 많이 씁니다. 반도체가 먼저 달리고 나면 그 반도체를 돌릴 전력 인프라가 병목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전기요금과 산업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 유럽, 일본보다 유리한 실험장이 될 수 있어요.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오늘 당장 전력망 전액 매수로 연결하면 안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강하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센터와 전력 공급 부족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전력망, 전기 설비, 소프트웨어가 다음 사이클의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은 후보군을 정리하고 실제 설비 투자 뉴스와 수주가 붙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후보이긴 하지만 지금 주도권은 약합니다. AI 인프라가 깔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제 소프트웨어 지출을 늘릴 때 힘이 붙습니다. 지금은 이야기보다 숫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 리스크도 한국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성장은 국제화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전, 공급망 분리, 고금리 압력이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둔화 압력이 있는데도 통화가치 방어 때문에 금리를 마음껏 낮추기 어려워요. 이 조합은 기업 구조조정을 압박합니다. 중국 AI와 전기차 기업이 기술적으로 강해 보여도 높은 조달금리와 수출 제약이 겹치면 버티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수출, 환율, 부동산 심리,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 자산이나 중저가 제조 수혜 논리를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중국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실제 구조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통화가치 방어가 어떤 압박을 만드는지, 한국 기업에는 수요 둔화와 공급망 재편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 봐야 돼요. 한국장 매수 조건에서도 중국은 보조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고 환율이 안정되면 중국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환율, 수출,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흔들리면 중국은 보조 변수가 아니라 조정의 증폭 장치가 됩니다. 실행 계획은 단순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보유 물량과 신규 자금을 분리하세요. 이미 낮은 가격에 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이클을 보면서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규 자금은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바로 추격하면 안 돼요. 매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되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이 무너지지 않을 것.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에서 안정되고 1,540원 위로 재상승하지 않을 것. 미국 반도체가 동반 조정 뒤 실적주 중심으로 다시 반등할 것. 이 셋이 맞으면 분할 진입을 검토할 수 있어요. 축소 조건도 분명해요. 원달러 환율이 1,540원 위로 올라가고 국내 금리 인상 발언이 강해지는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큰 거래대금으로 밀리는 경우, 반도체 외 종목으로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비중이 과도하게 퍼진 경우, 이때는 방어가 먼저예요. 코인은 BTC와 ETH가 먼저 회복할 때만 접근합니다.
전력망과 소프트웨어는 지금 전액 진입보다 다음 반도체 사이클 둔화 이후 분할 관심이 맞아요. 지금 장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은 시장이 좁다고 말해주는데 혼자 넓게 퍼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가격만 보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삼성전자가 35만 4천 원에서 쉬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276만 4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면 많은 분들이 둘 중 하나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밀리니 반도체가 끝난 건가? SK 하이닉스가 강하니 그냥 따라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가격보다 수급의 질이 먼저예요. 삼성전자가 빠져도 거래대금이 죽지 않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권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이탈하지 않으면 반도체 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두 종목이 동시에 큰 거래대금으로 밀리고 환율까지 1,54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가격이 싸 보이는 것보다 방어가 먼저예요. 코스닥이 3.43%로 밀린 것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시장은 위험을 넓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약한데 코스피 대형 반도체만 버틴다면 이건 전체 위험 선호가 좋아진 장이 아니라 리더만 살아남는 장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 낙폭과대만 보고 들어가면 반도체 주도주보다 훨씬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미국 반도체 확인도 이때 필요해요. 인텔, 샌디스크, 마이크론, 암 같은 후발 주도주가 이어지고 엔비디아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국 반도체 조정은 기회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 반도체까지 무너지면 한국만 독립적으로 버티기는 어려워요. 이 장에서는 한국 차트 하나만 보지 말고 미국 반도체와 원달러 환율까지 한 화면에서 같이 보셔야 돼요. 추가로 유가와 금리도 보조 확인선입니다. 보고서에는 WTI가 별도 현재가 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가가 다시 강해지면 물가 부담과 금리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 밸류에이션은 다시 압박을 받고 원달러 환율도 더 예민해집니다. 반도체가 좋아 보여도 금리와 환율이 같이 불편해지면 신규 매수 속도는 늦춰야 돼요. 반대로 유가가 안정되고 장기금리가 더 밀고 올라가지 않고 환율이 1,530원대에서 버티면 시장은 다시 실적을 보려고 해요. 이때는 약한 종목을 넓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적과 수급이 확인된 반도체 대형주를 눌림에서 나눠보는 전략이 더 깔끔해요. 오늘 장의 핵심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에요. 조건이 맞을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시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은 넓게 벌리는 장이 아니에요. 반도체를 중심에 두고 환율과 금리 압박이 커질 때만 속도를 줄이는 장이에요.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반도체 안에서 더 넓은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코인은 아직 주도권을 되찾지 못했고 다음 큰 기회는 전력망과 소프트웨어에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은 반도체 사이클이 한 번씩은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좁은 주도주를 인정하세요. 원달러 환율 1,540원 선을 조심하세요. BTC와 ETH가 회복하기 전 알트코인 추격은 미루세요. 그리고 좋은 자산도 조건이 맞을 때만 사세요. 이 장에서는 현금도 포지션입니다.